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이세길 공보지원 담당관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에서 난민들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와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 활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달을 해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업무로는 유엔 난민기구와 언론과의 관계 및 관련 활동들,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출신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아니면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에는 난민을 포함해서 총 5종류의 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난민이고요. 두 번째는 비호 신청자입니다. 비호 신청자는 스스로 난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아직 그 난민 심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실향민이 있습니다. 국내 실향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피난을 선택했지만 국경을 넘지 않고 자국 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무국적자가 있는데요. 무국적자는 그 어떤 국가로부터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한 자들로서 아직 국적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귀환민들이 있는데요. 귀환민들은 강제 실향민들 중에 자발적인 의지로 본국으로 귀환한 그런 보호 대상자들을 의미합니다. 난민은 박해의 가능성을 피해서 다른 국가로 국경을 넘은 자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피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이주민들, 특히 경제적 이주민은 본인과 그런 가족의 보다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주민이라고 해서 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난민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과 이주민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약 7,950만여 명의 강제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이 중 2,600만 명 정도는 난민이고 4,570만 명은 국내 실향민이며 420만 명 정도가 무국적 상태에 있습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이 수치를 바라본다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 정도가 강제 실향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7,950만여 명의 강제 실향민 중 약 40%는 아동이고 68%는 시리아, 베네수엘라,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등 5개 국가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73%의 난민들은 인접한 국가에서 수용을 하고 있으며 85%의 난민들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난민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다시피 난민이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난민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신분으로 인해서 난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자면 2018년에 제주도에 도착했던 약 500여 명의 예멘 사람들은 전쟁이라든지 강제 징집을 피해서 한국까지 오게 된 그런 전쟁 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피난을 떠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챙겨간다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전쟁이라든지 내전과 같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에는 귀중품 같은 것들은 챙길 시간적 여유나 겨를이 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옷가지만을 몇 개 챙겨서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난민 캠프는 일단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는 않고 수용 국가 혹은 유엔 난민기구가 실시하는 난민 심사를 거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캠프 내에서는 피난을 가게 만들었던 그 자국에서의 상황이 호전되고 해결될 때까지 임시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의식주 정도를 해결하게 됩니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재정착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서 짧은 기간 내에 제3국 혹은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장기화된 그런 내전이라든지 그런 실향 사태로 인해서 3대가 난민 캠프에서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1994년 이후로 대한민국에 총 71,449건의 난민 신청이 있었고요. 그중 36,222건의 난민 신청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안에서는 1,098명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고 2,378명이 인도적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서 총 3,476명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사유,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그런 구성원 신분으로 인해 난민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인정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출입 국항에서 바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신청이 접수가 되면은 면접을 통해서 그 해당 신청이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가 될지 안 될지 회부 결정을 거치게 되고요.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게 되면 정식으로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면접을 거친 후에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체류 중인 자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부 결정 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난민 인정이 접수가 되고 면접을 한 뒤에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키르기스스탄의 사례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에는 난민들을 수용했고 그 수용된 난민들이 해당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특히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그래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직접 그들에게 여권을 발급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인데요. 약 12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던 2015년에 비해 3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을 수용했던 2017년에는 그 범죄율이 굉장히 훨씬 더 급감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난민이라는 이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 자체가 난민들을 잠재적인 그런 범죄자로 간주하는 굉장히 차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도 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민 수용에 대한 그런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가짜뉴스와 그런 거짓된 정보에 기반한 사람들의 두려움이 자극되었던 점을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8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전쟁 난민이 아니라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범죄율을 굉장히 높일 것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팽배하고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확대 재생산이 되었는데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한국 사회 내에서 그런 난민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2018년 이후에 한국 대중들의 난민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방향으로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 2020년에 대중들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충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공유드리고 싶은 점은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8년에 24%였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33%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이었던 점은 난민 수용과 보호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국제적인 책무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회 경제적인 불안 그리고 범죄율과 같은 그런 안보와 같은 우려들이 해결이 된다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잘 엿보였다는 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전쟁 난민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대중의 수도 2018년에는 40%였던 것에 비해 2020년에는 50%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난민이 피난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증가했다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대중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조사였습니다. 난민들은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이동의 자유, 사상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잘 정착하고 있는 외국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난민 신청자들은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민들과 난민 신청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난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저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상생활에 내가 잘 모르고 있던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가끔은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민들의 진실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들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Wallet. Empty. Wallet. Wallet. Money. Coins. Pennies. Torch. Whistle. Laser pointer. Seen more clearly out at sea. 3 bags. One bag. Rucksack. Trunk. Yellow plastic bag for papers, sellotape till waterproof. And yellow cards for refugees. And national ID. Army service record. And an information booklet from the government. Diploma, electronics. Certificate from high school. Passport, if you've got one, you can take. Expensive one-way ticket. Fake. Flag. Flag. National flag. Flash drive, laptop, phone. Mobile. Phone number, phone number, phone number. SIM card. Spare one. Phone. Phone. Smartphone with Skype and FaceTime. Headphones. Charger. Charger. Overseas adapter. House keys. House keys. House keys. We have suffered so much. I want to study so that I can become someone again. Painkillers. Painkillers. Seasickness tablets. Walking stick. Walking stick. White cane. Crutches. Wheelchair. Syringes to use in emergency. Bandages. Bandages, toiletries, toothpaste. Toothbrush and toothpaste. Nail clipper comb. Shampoo and hair gel. Barber equipment. And sunscreen. Ointment for sunburn. Tablets for son's epilepsy. One every day. And all vaccinations recorded to date for the baby. And face whitening cream. I want my skin to be white and my hair to be spiked. I don't want them to know I'm a refugee. What if somebody spots me and calls the police? Because I'm illegal. But not if I'm white. That's right, isn't it? Traditional clothing. Warm clothing. Baby clothing. Favorite clothing. Dirty clothing. Wet clothing. Layered clothing. Pants. Pants. Sewing machine. It's my life. It's my blood. 4 dresses. Change of clothes. 1 pair of flowery jeans that I wore to a party and won't wear again till I go to another one. One shirt, and one missing sandal. Pair of shoes. Pair of shoes. New, never worn. A hijab. A gift from a friend. My favorite scarf with the skulls on. I just love the color. My turban. My turban's my guardian. Now it protects my identity and my faith. Without it, I'm vulnerable. Headscarf from someone who died in the conflict. A hat for the baby. And socks for the baby. One nappy. Just one. And sanitary towels. Sports jacket for warmth. And some have a life jacket too. And some don't. The most painful thing about being a refugee is that you wake up one day to find you've lost all of your liberty and can no longer decide on your life. It's like everything is closed in your face. So there's nothing else but the sea. There's nothing but the sea. As a way to get out and be free. Cigarettes. Carton. Packet. Lighters. Say pipe. Ginseng. Jerry can. Milk. Sterile water. Bottled water. Water everywhere. A half-litre bottle for a 1-week trip. Bottled oil. Lemons. Lemons.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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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cuits. Crac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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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ned beef in a tin. Tea set for the others on the boat. We're thirsty, tired, and afraid. I'll make some tea. That's what we do. We make a family. Baby food. Marshmallows. Bread that wasn't fully baked. The man who threw us out wouldn't let us finish up. Metal cooking pot to make some dinner for the children. One man only brought a cup. I'd have been ashamed to ask every day for a cup just to take a drink of water. People get tired of being asked for things all the time, and eventually they will say no. Now, I have my own cup. It gives me independence, no matter where I go.
Plastic carpets. Rug. Pillow. Animal skin tent. A piece of mortar from the house. Piece of soil from the garden wrapped in fabric. Sacred soil. Sacred book. Sacred text. Rosary and prayer beads. Rosary. Prayer beads. Rosary. My headdress hides the key to a small metal chest containing all of the essentials for a wedding. Ring. Ring. Charm. Ring. Mother's wedding ring. I lost mine in the bombing, so my mother gave me hers. My earrings. I make jewelry. All the jewelry of my people. It symbolizes freedom. No one tells me what to wear. Heart necklace. Heart necklace. Virgin Mary necklace. Brace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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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e bracelet's not my favourite thing. That's Nancy. She's my doll. The night we fled, my mother put her on my bed so we would not forget her. But in all the rush, she did get left behind. I don't mind. She'll keep watch. Watch. Digital. And analog. Family portrait. Photos. Photos. Photo of my father. Memories of my father. I have nothing from my home. Everything was broken in the struggle. We were out in just 10 minutes. They destroyed the house around my sickbed. The neighbors heard me shout and came and carried me out. I carried both my children in baskets, swinging from a pole across my shoulders. And I carried my virginity. Out at sea, we rubbed ourselves in vomit so the pirates wouldn't touch us. I escaped with my children. Sister. Brother. Husband. Wife. With my soul. With my smile. With my life.